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논산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이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번 워크숍에서 논산의 이 사례를 좀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 이렇게 드릴 만한 일인지 한번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고 각오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 점 감안해서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고 조금 이따 다른 그 PPT 자료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농업회의소는 아마 전국에서 그 설립 준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안지사님 있을 때 그 한참 삼농혁신 사업 이런 삼농혁신 농정 해서 했을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청남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논산시가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 1년, 2년, 그러니까 한 2017년도 정도에 창립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제가 이제 농민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설립 추진단은 분명히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하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어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농민의 이제 사무국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거는 이럴 줄 아닌가 또 한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 농정을 고민하는 또 하나의 단체구나라고 두 가지 생각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민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뒷감당을 잘 갈무리를 솔직히 잘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쌀값 투쟁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이제 디테일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우는지,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가슴에 좀 와닿아야 되는데 발표되는 내용들이 보면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저게 진짜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건가? 이런 거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 생각하는 사고 접근의 방법들이 굉장히 다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농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추구하자는 목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논산의 여러 단체장님들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맡은 게 17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수신 차단 이렇게 되는, 논산시 농민의 사무국장 수신 차단. 그냥 이유도 없습니다. 전업이 나한테 전화할 일도 없다. 한 3번, 4번 전화를 하면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농정과에다 전화를 합니다. 야, 왜 농민의 사무국장이 나한테 자꾸 전화하고 지랄이냐? 그럼 왜 농정과에다 물어보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논산의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은 편차가 좀 있겠지만 좀 이렇게 대동소이한 지역도 있고, 굉장히 그 전에 농업 관련 단체 협의회가 좀 있었던 지역들은 요거 접근하기가 좀 더 쉬웠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그 이견 차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우리 논산은 굉장히 많아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좀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가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게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분들도 나중에 생각할 시간도, 그리고 여러 경로로 해서 고민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냐, 좀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손병윤 회장님하고 2021년 11월 11일 날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뭐랄까요, 고민, 문제점 많이 있지만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렇게 좀 더 그 경험의 축적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 김웅교 우리 전국회의 정책위원장님하고 제가 17년도에 통화를 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면 거창으로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한 5년 정도, 그 당시에 이제 5년 지났으니까 5년 정도 걸렸지만 아직도 여전히 힘듭니다, 형님. 그런 얘기를 하고 5년? 뭐 10년이면 조금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최소한 한 3년 정도의 회의소가 창립이 되고 3년 정도의 아주 좀 이런 경험의 시간들 그리고 이런 활동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자료 내용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 쭉 해서 뭐 설립 추진단이고 창립 준비위원회로 이제 해서 동력을 받으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19년, 200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 이렇게 지나섰습니다. 저희 현재 회원은 우리가 창립할 때는 한 588명 정도의 이제 신청서를 받았었는데요. 허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의 도움도 받았고 농민 단체들이 이제 실제 회원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제 회비를 이번 달부터 CMS 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다 일일이 우리 사무장에 전화해서 계좌번호 다시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 거쳤고요. 좀 아쉬웠던 게 전에 이렇게 이제 전에 듣기는 했지만 그 가입 신청서 양식이 이거 어떤 형태로 해야 CMS 등록할 때 이렇게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뭐 요 정도면 되겠지 하고 만들었는데 막상 그걸 가지고 금융감독원에다 등록을 하려니 다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었고 이제 전국 회의에다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양식의 표준화 뭐 이런 거 우리 뭐 충남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설립될 지역들에서는 이런 양식들을 좀 지켜야 될 부분 그래서 괜한 노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명 정도 월 5,000원씩입니다. 우리는 논산 지금 이제 뭐 다른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뭐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하시는 지역도 있지만 저희는 5,000원을 하고 있고요. 1,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사무국이 기본적으로 외풍이 영향이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장 월급하고 사무국장 급여하고 이제 뭐 정책실장님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한 2명에서 3명 그리고 최소한의 여비, 운영비 이렇게 따지면 월 500만 원 정도 가지면 조금 뭐 배는 고프지만 근근히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2,000원, 3,000원 하면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야 되고 이 회비를 걷는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겠냐 해서 10,000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10,000원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좀 많으셔갖고 5,000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21개 단체, 농업 관련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제 전국 조직 정도 규모 되는 21개 단체들이 현재는 다 참여는 하고 계신데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회비 20만 원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은 관내 12개 농협이 있는데 시지부 포함해서 12개가 있는데 지금 세 곳은 흔쾌히 납부를 해주셨습니다. 창립할 때부터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왜 계좌번호 안 보내냐고 회비 보내겠다 해서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창립하고 뭐 법인 설립하고 등기 내고 뭐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한 1월 말 정도 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통장 만들고 해서 공문으로 다 보내서 지금 세 곳 농협은 참여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다음 달 10월 12일 날 그 조합장 협의회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 그때 가서 제안 설명을 회장님하고 가서 다시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조합장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세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단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골치 아프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조합장님도 계신 반면 이런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합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쉬웠던 게 작년에 이렇게 시장, 그러니까 올 시장님 바뀌기 전에 한두 번 정도 푸시를 해주셨으면 다 가입을 하셨을 건데 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자발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여러 경로로 푸시를 해주면 일들이 굉장히 쉽게는 넘어가지만 또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기다리면서 가고 설득하면서 가자 이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는 200만 원씩 한국당 200만 원씩 하니까 우리 조합장님들 중에는 이제 합병 조합도 있고 그냥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지역 조합도 있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기는 3개, 4개가 합쳐져서 200만 원 내고 우리는 근데 사실 따져보면 200만 원이 그 조합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은 아닌데 사실은 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시기에 조합장님도 조합장님이고 저분도 같은 조합장님 아니십니까? 뭐 이런 농담도 하고 하면서 계속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때요. 3년만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도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교감하고 어떤 결과를 좀 가시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 기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사무국의 운영비에 사실 초기에는 회비 가지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장님들의 도움 3년 동안 봐주시고 그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지원 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그러면 잠시 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2일 날 잘 돼야 우리 다음 달 사무장님 급여도 나가고 할 정도로 통장 잔고가 어제 언뜻 얘기하는데 이번 달 급여가 나가기 어렵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여하튼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도에 이제 크게 농정 협치 활성화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한 농정 토론회하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액수는 큰데 쓸 수 있는 이 grup들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뭐 농정 협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의소가 이제 해야 될 일이니까 이제 하는데 거의 뭐 이제 식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넉넉하게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뭐 자료를 만든다거나 회의하거나 하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토론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사실 우리 부여라든가 이제 평창이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예산이 정해지는 9월 이전에 한 번씩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좀 타이밍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사회 때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 정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토론회 예산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 논산 회의소가 창립하기 전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뭐 전화가 왔더라고요. 설립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한참 농업회의소가 왜 필요한 거고 어떤 거를 할 거냐라는 이런 뭐 공론, 뭐 법제화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에 저희 논산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우리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그때 이제 LH 사태 뭐 이제 막 나오고 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딱 했더니 농업회의소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일단은 우리 빨리 참여를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 아직 참여도 안 했고 그냥 뭐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내심 생각에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우리 농업회의소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일을 가장 잘 아는 게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민이 가장 잘 아는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가장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잠깐 뭐 쌀 생산 통계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우리 있었는데 그런 조사 이거는 농업회의소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로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개인정보 뭐 해서 이게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딱 걸리는 게 다 개인정보. 너희들한테 이걸 개인정보를 줬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책임을 지냐, 무슨 근거로 니들한테 주냐, 다 거기서 다 막힙니다. 그럼 이제 행정도 과감하게 이거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딱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 그렇게 이게 간 큰 공무원은 사실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의 의지가 또 이제 거기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는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농업회의소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 동의를 해 주셔서 계획을 잡았지만 실무선언 내려오니까 또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벽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월 달 정도에 한 5개에서 8개 그 법정리를 해서 따져보니까 저희 마을 같은 경우 농지로 등록된 필지가 한 600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5개에서 8개 정도 하면 한 600개, 뭐 500개 잡고 한 4,000필지에서 5,000필지 정도는 이거 누가 농사 짓고 있고 실제 직불금은 누가 받고 있는 건지를 현장에서 다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신고가 아니라 이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충분하게 지금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저것들이 이거 들쑤셔갖고 이거 뭐 하려고 하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게 분명히 이제 본인이 농사 안 짓는데 이제 우리 농민수당이라든가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 하다못해 조합원도 유지도 해야 되고 농지연구 그러니까 우리 그 경영체 등록 그거 유지를 해야 또 여러 가지 뭐가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우리 제도가 자꾸 이제 범법자를 만드는 뭐 이런 꼴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고령 은퇴농들을 위한 부분과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좀 아주 명확한 선을 그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받으시나 뭐 대동소이하면 굳이 그거 내가 이렇게 필지 등록할 경영체 등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율동영역에서 다만 얼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세심한 부분이 필요한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농지법이라든가 그 농식품 이용 뭐 무슨 법에 보면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그냥 굉장히 300평 농사지면 농업인, 90일 종사하는 농업인, 뭐 연소득이 얼마 농업소득이 있으면 농업인, 그냥 다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농업인. 뭐 이런 형태다 보니까 그런 그 정책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회의소가 향후에는 좀 이런 부분도 정리할 수 있는 기존의 잣대로 좀 지역의 현황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사 그리고 뭐 현황, 파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농지 이용 실태를 하면 진짜 이런 일들의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회의소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해년마다 사실 행정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한 개 시군별로 불법 이렇게 적발 사례로 나온 게요. 2건에서 3건입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산시에서 신고된 게 제가 알기로는 3건인가 있고요. 뭐 다른 시군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 걸러진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뭐 전화해서 행정고지했다, 뭐 문자 보냈다 하면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것 중에만 해도 제가 이렇게 저도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직불금 못 받는 필지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냥 뭐 이런저런 뭐 다 아시는, 짐작하시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뭐 형님도 있고 뭐 동네 아저씨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 이거를 어떻게 좀 진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민, 농업인들의 고민으로 이건 정리하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 근거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바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회의소가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농정 예산 분석이나 이제 기초 통계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논산이 대략 농정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실 그러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사실 이렇게 그전에는 굉장히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1,0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대충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걸 알려줄 필요도 있고 어떤 부분들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일몰 사업이라고 그러죠. 일몰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건지 이게 진짜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를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회의소에 중요한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은 좀 이따 다른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22년도에 이제 추진했던 실적으로는 아마 아까 어제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 우리 지방선거 대응 토론회 논산에서는 사실 처음 있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최근 10년 내에 이런 농업 관련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이런 어떤 의견을 모으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논산은 처음이었습니다. 뭐 다른 지역들은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회 이게 끝나고 나가시면서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하세요. 그냥 하시면서 나가세요. 이제 아주 만족은 아니지만 회의소가 이런 거 하는데요?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앞으로는 이런 거 더 자주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데서 이제 하나의 또 희망을 이렇게 봐왔습니다. 말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감이 안 오세요. 늘 그래? 그거 할 수 있겠어? 그거 뭐 이때까지 없었는데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그거 꼭 필요한가?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토론에 딱 참여를 하시고 본인들이 냈던 의견들 쭉 정리한 내용들 말씀드리고 했더니 그 가문이 훨씬 더 쉽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무실에 들리셔서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쌓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논산의 농업인이면 회의소에 회원으로 당연히 가입을 하는구나 라는 분위기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 했고 그 토론회를 위한 이제 사전 설문조사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9일 날은 이제 그 당선이 초청해서 본인 축하 인사와 함께 이제 본인의 새로운 가구 이렇게 듣는 시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5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읍면동 이제 순회 간담회 하는데 아직 뭐랄까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호응은 솔직히 별로 없으십니다. 그냥 회의소 소개 정도
하고 뭐 있으시면 우리 회의소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딱 해서 지금 이제 뭐 민원성 문제 제기 이렇게 같이 요걸 해결하자라고 마을 앞에 이제 다리를 놓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놓아졌는데 이게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져 있는 거죠. 시장님 올 때마다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불러갖고 얘기해서 해주겠습니다. 당선됐는데 연락이 없는. 그리고 면사무소 쫓아가도 글쎄요, 알겠습니다. 뭐 요렇게 하고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문서화해서 이제 접수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몇 가지 사례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사실 기본인 것 같습니다. 요런 활동들이 저는 우리 논산농업회의소가 해야 될 과제고요. 요 일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창이 그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해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워낙 바빠서 이제 혼자 막 한 7, 8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면 이제 부재중 전화 찍히면 이렇게 저녁에 전화하고 하다 보니 전에 통화하면서 아이고 우리 김대원 총장 이거 쓰러지겠다 걱정하나, 그리고 지역 문제에 접근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걱정하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의소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가지고 오면 회의소 본연의 역할을 또 못하는 이런 또 악순환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할 때는 이게 회의소의 본연의 업무 일과 잘 연관이 되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각 시군별로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논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한 7개 정도 협의회가 있는데요. 우리 회장님 이제 농업회의소 회장님이 이제 자주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거의 뭐 일주일 전에 연락 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당일날 그 전날 전화해갖고 내일 위원회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게 도대체 이만한 거 하나 갖다 주고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 싶은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해갖고 그냥 꽝꽝꽝 하고 통과. 이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도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우리 분과위원회 여러 차례에서 의견 모으고 거기서 나온 의견이 그 위원회의 의견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여도 그렇고 우리 육상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행정과의 역할들이 계속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위원회를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뭐 여론조사,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이것들은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제목에 이제 회의소와 행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저는 우리 농민의 언어와 행정의 언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어제도 나왔듯이 이런 뭐 절차, 문서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거죠.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농업인의 언어를 행정의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중간자 역할들이 꼭 필요하고, 이게 농업회의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 근데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일인 것이죠. 뭐 표는 안 나지만 꼭 있어야 되는 일, 그게 농업회의소의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옥상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농업회의소에 대한 이해가 사실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그 단체들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비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은 사실 없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이전에 없었고 이제 농업회의소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권력기관도 아니고 뭐 권력이 있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 힘이 있는 거죠. 대신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힘,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지역 내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모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회장님을 어느 타임이 소개를 시켜줘야 되냐. 단체도 쭉 소개를 하고 농업회의소 송정률 회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 순서에 농업회의소 송정률 회장님이라고 하고 다른 단체들을 소개해야 되는 건지 이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만약 저하고 통화를 했으면 요 뒷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시간상 어려우시면 우리 회장님이 다니시면서 인사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담당 주무관이 이제 통화하는 과정에 그래도 회의소가 정확한 워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급단체 아닙니까? 라는 표현을 썼던가 봐요. 이 회장님이 옆에서 들으시다가 이 단체 회장님이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걸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업회의소에 대한 이해가 사실 없으시고 몇 차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어디 다른 행사에 있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세요. 그리고 회의도 잘 참석이 좀 안 되시고 하지만 단체는 규모가 있으신 우리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오해가 이런 농업회의소의 이해 부족에서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권력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장 옆에 앉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네, 저는 진짜 그 10년의 준비 과정 속에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왜 어려운 지역은요. 딱 우리 그 지역의 회장님이 어깨에 힘주시거나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이거 필요하다라고 회장님한테 가서 얘기하시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으세요.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공청회를 한 것도 아니고 딱 가셔가지고 그냥 우리 지역에는 이거 필요하다. 이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거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순간 회의소가 저런 데야 라고 행정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계속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까 후보자 초청 토론회 하면서도 그렇고 여론조사 하면서도 그렇고 그 토론회에 할 때도 그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정리했죠. 그러니까 후보자 초청 토론회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 중에 이제 크게 우리 과선 정영 선생의 그 삼성정책 요거를 주제로 해서 묻기는 했지만 그 내용 다 거기에 있던 겁니다. 어떤 분이 네 생각으로 그 토론회 자료 만든 거 아니냐 하시길래 요거 그대로 드렸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요만큼 여기 요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요만큼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했더니 그게 이렇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그거에 대한 근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죄송스럽게도 주제 넘게도 사무국장이 자꾸 저희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런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의견은 여기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요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쭉 듣고 있다가 회장님 이제 어떤 회의나 행사 끝 회장님 그런 거로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막 뜨끔뜨끔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회장님은 또 회장님의 이런 이제 생각과 계획이 있으셔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도 저에게 이런 부분은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계속 소통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또 가감 없이 저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회의소하고 행정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문서화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써서 하면은 문서로 이렇게 보내주니까요.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다른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넘어야 할 산까지 제가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이 회의소 사업이 사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뿌듯한 사업도 아니고 계속 전화드려서 귀찮게 해드리고 나중에는 뭐 죄송하다고도 하고 심지어 사과까지 해야 되는 일분이 내가 이 일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게 전 담보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가급적이면 낮은 자세로 하려고는 하지만 갑자기 속에서 막 이렇게 욱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괜히 회장님한테 투정도 부리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회장님들이 사무국장, 사무장들이 어깨 수시로 좀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장님처럼 가끔 이렇게 전화하셔갖고 자주 전화하시는 이 국장 끝났어? 막걸리 한잔 하시지?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 또 눈 녹듯이 사그라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어깨 좀 두드려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회의소가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주셨으면 이제 싶은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 도회의소에다 전달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그 시군 회의소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동참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 사무국장단 회의를 할 때도 이제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원래를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의견 나누고 하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좀 아쉬웠던 점이 우리 회장님 취임하신 지 한참 됐는데 저 사실 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뵙는 거여갖고 이거 너무 아쉽다 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주 뵈야 되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의견이 회장님이 말하는 의견의 기본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의 주변에서 이렇게 딱 들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도하고 얘기하면 도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도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데도 아니고 한두 사람 만나는 주무관들과 팀장 뭐 과장들 다 그러신데 이게 어떤 걸로 얘기하시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회의소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면 되지. 그게 뭐 회의소가 뭐가 필요해?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회의소에 대한 시각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 근거를 잡고 우리는 돼야 됩니다. 우리 시군 회의에서 몇 명이 모였고 몇 명이 이런 의견 나눴더니 이런 의견이 대세적이다. 충남 우리 농정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 꼭 해야 된다. 우리 뭐 해외 연수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그 야유성 워크샵 이런 거는 절대 말고 우리 진짜 해야 될 것들 그거 이야기하면 담당 주무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우리 회장님 내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래도 뭐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또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정례화된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지역별로 우리 사는 문제가 막 그렇게 뭐 홍성하고 논산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다르겠습니까? 뭐 예산 논산이나 뭐 이렇게 우리 농촌에 나오는 문제들은 비슷비슷할 거지만 또 지역에 특화된 현안들, 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할 부분들은 서로 아이디어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국 회의에다가도 계속 우리 카톡방 만들고 뭐 문서화된 거 있으면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계속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따라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 토론회 할 때 익산에서 받고 거창에서 받고 평창에서 받고 그거 짜집기 하고 가끔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면 거기다 수정하고 이 내용 다시 또 카톡방에다 올리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도 하고 이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면서 문제점 발견하고 이렇게 꼭 지켜야 될 과정들하고 행정적 절차들 다 공유하고 삽질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고 우리 유일하게 도회의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도가 우리 시군 앞으로 설립될 지역들까지 지속적으로 그 살림살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거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들었을 때 농정 패널단 이제 운영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요. 욕진 같아서는 각 시군별로 한 3천만 원 정도씩 내려보내서 시군 패널단 잘 운영하고 도 패널단 잘 운영하고 이 비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무국의 사무장 인건비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팀장님하고 국제적 주부까지 같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좀 좋았는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확답도 좀 여기서 고민해보겠다는 최소한 이런 얘기까지 하기를 좀 원했는데 어제 이렇게 도에서는 2천만 원을 사무국에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아니라 한 10배, 2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에서 그게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도비 그 사업을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농업회의소 뭐 지원 사업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농정 패널단이 도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보내고 시비로 1,500만 원 하면 3천만 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농정 패널단 운영 사업을 우리 회의소가 어제 나왔지만 용역 받아갖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용역비에는 인건비도 이렇게 전문가 활용비 내지는 인건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이렇게 집행이 되고 각 시군에서 모아지는 의견을 이제 우리 도 사무국 순회회의 원래회를 하면서 계속 우화가 나가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또 이제 도로가 이게 농업회의소의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회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사업을 한 3년 정도 하면요 지역의 제도화로 안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의소는 저는 할 때 이렇게 단체라고 보지 말고 시스템이라고 보잖아요. 저 가끔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행정의 언어와 농업인의 언어를 이렇게 잘 해석해주는 중간 해석자, 인터프리터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기본적인 역할들이 조직이 만들어져서 안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자료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했던 이제 농사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하고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시까지 좀 해서 요런 부분을 딱 이제 절차를 지켰습니다. 이제 그게 평창 뭐 이제 우리 거창 익산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인식을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질문지 만들고 그냥 토론회 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 하고 그러고 말았을 건데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건 이제 뭐 설문 참여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314명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설문조사하면 100명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 할 때마다 이제 들어가가지고 설문지 배포하고 끝날 때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또 회수도 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기다렸다가 마이크 뭐 한 5분 정도에서 농업회의소 선생님도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받다 보니까 한 300명 정도를 그다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보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배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농업 예산이 적절한지, 그리고 뭐 농업 발전을 위해 우리 행정이 노력하는지 어쩌는지,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항목 중에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잘하고 있냐, 뭐 이런 항목도 넣어서 이제 부정의 의견이 많으면 이제 건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다행히도 긍정의 의견이 그래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우리 논산농업기술센터 교육이라든가 뭐 강의도 많고, 여하튼 담당 지도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평가했을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 또 우리 농업인들도 많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길래 이런 발표할 때 후보자들 두 분 앉아계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박영진 소장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되게 어깨 으쓱 하시고, 담당 과장이 이거 이제 박수 치는데 뭔 내용이요? 하고 예, 농업기술센터 고맙다고 박수 쳐주면 딱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시죠. 또 그런 어깨 뽕 들어가는 일들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회의소에서 아주 또 이렇게 싹 우회를 해서 기술센터에 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데 우리 담당 농업직들 있습니다. 뭐 행정직 있고 농업직 있고 뭐 지도직 있고 뭐 이게 분야별로 여러 개 있는데, 우리 농업직이 사실 승진하는 거 맨날 보면 이렇게 꼴찌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 직원들 어깨 쭉 차져 있지 않습니까? 아유 시장님, 우리 농업직들 엄청 고생하는데 왜 과장이 행정직에서 옵니까? 이런 얘기 거냐? 담당자 중위 재벌을 못 갖는다고 공무원들은 사실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 농업회의소가 하면서 농업직들 이렇게 사기 북 돋아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진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조사업 같은 거 다행히 좀 이렇게 긍정 의견이 좀 많아서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농업정책과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항목도 있어서, 사실 이거 반대할 농업인들 누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보셔라, 73%나 이거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유통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한번 다 해주는 거죠. 이래서 농정과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유통과 별도로 만들어서 교직 확대, 농업직 확충, 그리고 각 읍면동으로 농업직들이 가서 도대체 보조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행정직들이 설명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계속 그런 얘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근거로 딱 하는 우리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나오고, 이런 부분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나오니 시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300명의 우리 한 2만 농업인들 중에 샘플링을 했지만 300명들이나 이게 참여를 한 의견조사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확실한 거죠. 우리 회장님들께서는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행정의 반응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봐도 우리 김주사 승진 좀 시켜줘 얘기하는 것과 우리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이 개똥이 주사가 아주 이렇게 한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다 하면 승진 포상의 대상 딱 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뒤에 무슨 야료가 있는 거 아니야? 쟤만 이뻐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의소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영동 폐기물 처리장,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슈화해서 유도하는 이런 설문조사 같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논산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시군마다 거의 필요하고, 우리가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제 표준 설문지 작성해서 각 시군으로 보내주고, 시군에서는 그 뒷부분에다 우리 지역 거 하나씩 더 넣고, 그 결과들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또 내년도 할 때는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또 활용을 하고, 이런 단계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소에 대한 인식조사 필요는 하다고는 하나, 회비는 내기 싫다, 이런 결과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하면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좀 어떻게 지루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 우리 국장님이 재밌고 졸리지 않게 막 근데 이게 막 업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가끔 농담도 섞어가면서 막 해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행정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서화 시키는 거. 이거는 그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우리 그 이사회를 해가지고요. 논산시 행정기구 이제 개편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올라오면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공고가 올라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하튼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항상 공고를 하게 되는 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씨가 많이 흐릿한데요. 이제 농촌 활력과로, 그러니까 농정과를 농촌 활력과로 만든다. 그런 이제 고시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이게 이제 농정과의 의견과 이제 그 행정 개편 뭐 소위 말 우두머리의 의견이 적절하게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저는 딱 농촌 활력과라는 말을 딱 들으면서 그러니까 농정과가 농촌 활력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아니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의 고유 기능과 우리 농업인들에게 와닿는 게 있고 수십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이걸 농촌 활력과로 바꾼다? 농촌 활력과는 대부분 마을 만들기나 그 자치행정과 그 밑에 있는 농촌 활력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있던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해서 이걸 문서로 만들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각 업무, 뭐 이제 학교급식, 뭐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좀 우리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관장하는 그런 팀들을, 과들이 필요하다. 유통과에 그런 기능들을 더 확대해서 넣어줘라라고 이제 우리 이사회를 하고 요 앞에가 글씨가 좀 작은데요. 이쪽에 이제 몇월 며칠간 우리가 모였고 이사회를 했고 해서 나오는 의견이 이거다라고 이제 농업회의소 이사님들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의견 구하고 그걸 이제 행정에다 문서 접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저것도 있었는데요. 이제 축사 거리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500m, 뭐 300m 이게 이제 축종에 따라서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3km로 하겠다라는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축사는 다 못하는 거냐. 이 공고 내용이 떴길래 축산 관련 단체들께 연락드리고 축협 오시고 그 담당 환경과 팀장님 참석하셔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된 거고 왜 만들어졌는지 배경 설명해 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의 축산인들의 의견이 이런 거니까 이거 반영해줘라 라고 해서 요거와 비슷한 형태로 지난 2월 달에 접수를 했었습니다. 이때 축협에서 반응이 이런 것들 뭐 이런 회의소가 이런 거 하자는 거야 하면서 바로 회비 납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시장님이 6개 분야 뭐 이제 한 200여 가지 공약, 100몇 가지 공약을 이제 쭉 만드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농업에 관련된 정책들만 쭉 뽑아갖고 이제 뭐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뭐 환경과도 있고요. 그런 이제 건설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취합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요런 내용으로 뭘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건지 우리한테 이게 와닿는 건지 이걸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양이 좀 16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읽는 시간도 좀 걸리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타당한 거냐 여기다 의견도 적어주셔라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그 내용 또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거는 바꿔야죠. 그리고 뭐 더 추가하거나 확대할 거 있으면 더 추가해야 될 거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 이런 근거다 라고 근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원 대응인데요. 가축 시장에다가 우리 이제 송아지 이렇게 딱 내는데 한 마리는 300만 원이고 한 마리는 500만 원인데 내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데 이게 시스템이 문제 아니냐라는 그 축산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경과 뭐 어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게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경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의견서를 드렸고 축협에서는 가축 시장 운영 협의회를 한 2차례 또 개최를 하시고 또 다른 시군 사례들도 이렇게 조사도 하시고 해서 문서로 저희한테 접수해 주셨습니다. 이게 확 바뀌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논산개발 축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 시장을 좀 현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럴 때 이제 본인들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좀 개편이 필요하다. 제도라든가 시장의 뭐 이런 운영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함께 같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논산시에서 최초 이제도 후보자 초청 토론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선인 초청 간담회까지 이렇게 해서 사실 기존에 이제 농업 단체들에서 많이들 가셨죠. 많이들 가시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시고 하시지만 어떤 문서로 된 어떤 요구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데는 우리 농업비서밖에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한 결과까지 뒷받침하는 거는 더더욱 또 우리 농업비서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리고 이제 그 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하면서 이거 괜찮습니까? 라는 설문지를 그날 이제 당연히 배포를 했고 시급한 농업정책이 뭐가 있냐 그리고 차기 시장님께 저쪽 거는 한 5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담당 주무관한테는 일단 이 내용은 줬습니다만 회의소가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이유 중에 여기서 나오는 정책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의 사례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까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할 필요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이거 제목 던져주면 답답 공무원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우리 쌀투쟁 하는데요. 대책이 엉뚱하게 나와요.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18년, 19년, 2000년산 니들 공매해갖고 다 풀었잖냐. 어거지로 쌀값 끌어내리지 않냐. 격리된 양은 격리를 해라. 이 얘기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계속 수매만 한다고 하잖아요. 뒤로 또 다시 해서 시장에다 풀어버려요. 이 쌀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정상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장의 상황을 몰라.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착하기는 어려워요. 50당 하고 이거 어떻게 문서 쓰겠습니까? 몇 번 해봤는데요. 저도 까먹습니다. 언제까지 뭐 전화 와요. 막 극장 와요. 뭐 있는데 그거 또 씻고서 뭐 갔다 오면 또 반나절 후딱 지나가고 또 저기 어르신은 왜 50분 안 하냐고 막 전화를 계속 오고 사실 양 달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 정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이요, 시군에 한 40, 50대 농사를 직접 이렇게 알고 애정도 있고 열의가 있는 인력 발굴해갖고요, 그 친구 내게 살려야 됩니다. 너는 이 일만 해 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월급? 최저시급 얘기하시는데 속 터져요. 최저시급 주면 최저시급만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주고 경쟁하게 해야 됩니다. 농업회의소 가서 일하면 보람도 있고 급여도 빵빵하고 이럴 수 있는 자부심을 줘야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열심히 할 의욕도 생기고 하는 거지. 사실 어느 정도 주다가 이거 해보면 이거 장난 아니니까 그냥 후딱 도망가요. 어느 날 나 안 한다고 하고 누구하고 싸우면 에이씨 이거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안해 하고 딱 되면 회장님 저 안 합니다. 그거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연속성 있게 하려면 진짜 여기 계신 회장님들이 월급 많이 주셔야 됩니다. 회장님, 손 회장님, 저 월급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아, 부담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제가 1년에 그래도 영업 그 매출이 한 3,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열심히 돈 갈고 못 신고 벽이고 말려서 이제 갖다 주면 제 농사 빼고 예, 그 정도 하는데요. 작년부터 영업 다 줄였습니다. 그냥 우리 회장님께 회장님 저 1년에 3천 이상 월급 주셔야 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의 근거가요. 예, 3,600만 원인데 저 여기서 3,700만 원 받으면 직불금 못 받으니 그 아시는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예, 직불금 또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3,600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 사실 그 전업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예, 뭐 그렇고 여하튼 전업으로 하면서 한 7, 8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사무국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40, 50대의 젊은이, 젊은이라는 중년입니다. 40, 50대가. 네, 그 정도의 빠릿빠릿한 친구가 뭔가 그래도 지역 내와 갖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네, 그 정도 급여,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웬만한 친구들 그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은 더 많이 버시겠지만 네, 농업을 하더라도 그 정도 소득은 충분히 있습니다. 딴짓거리 안 하고 부지런히 농사지면서 하면 그리고 그 정도 나이 때 생활비 그 정도는 있어야 애들 교육도 시키고 가끔 고기도 좀 먹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살려야 됩니다. 그 친구. 대신 이런 일 열심히 하고 정리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같이 술 한 잔씩 먹고 하면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회장님들의 역할이 딱 그건 시장 옆에 앉으려고 하지 마, 군수 옆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딱 그거 해주시면 회장님, 우리 시군 회의소 회장님들이 그 성함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네. 제가 주제 넘기자고 뭐 그런 말씀까지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통계 자료 수집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영체 현황이라든가 우리 논산시의 인구 현황 그리고 뭐 경장 면적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우리 사무장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뒤져보면 웬만한 데는 있는데요. 사실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농정 정책 자료를 만들 때 뒷부분에다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우리 논산의 현황들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수시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뭐 많지는 않지만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무슨 행사 있을 때 기고하고 보도자료 만들어갖고 좀 배포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전화 주십니다. 어디 신문에 뭐 이거 났대? 하면서 사실 그게 너무 회의소에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요.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농지조사는 이번 이제 하반기에 욕심내서 지금 해보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지조사가 논산에서 잘 돼야 이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더 퍼져나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빨리 가려면 뭐 혼자 가는 게 뭐 빨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멀리 가는데 함께 가야 되고요. 뭐 우리 충남이 또 가야 전국이 또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회장님들의 어깨가 진짜 무거우시고요. 좀 격려 많이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으쌰으쌰 쭉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서없이 뭐 막 말씀드렸는데 뭐 졸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쓰면 많이 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오전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여하튼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질문 일단 네. 그 농정 대토론에 보면 예산 2천만 원 잡혀 있으신데요. 네. 이게 이제 뭐 과한 부분이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다 그 사용을 못하시면 반납을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너 반납합니다. 그 변경해서 다른 걸로 해주실까 하는 부분이 저는 굳이 그럴 이제 어거지로 사업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라 사실 농업회의소에다 힘을 실어주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뭐 1억 8천, 2천 이렇게 잡아놓는데요. 농지조사는 1억이 사실 부족합니다.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한 5, 600만 원 정도만 있더라도 강사분 초청하고 현장법 좀 많이 걸고 뭐 자료집 좀 이렇게 보강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예산이 한 5,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 농경 협시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여론조사 이거는 인건비를 뺀다고 하면 한 3, 4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뭐 1억까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뭐 모인다고 해서 꼭 밥 먹는 거에 대해 이렇게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기 때문에 식비나 뭐 이렇게 술값 뭐 이런 것들은 회의소에서 하는 회의만큼은 좀 빼도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소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회의하고 딱 계산하고 제가 우리 대의원님들 이사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회의소에는 1시간을 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1시간을 넘지 않으려면 사전에 준비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미리 배포해드리고 미리 의견 수렴하면 길게 갈 회의 사실 그렇게 막 첨예한 거 난상토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그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반납 이루어지면서 이제 부족은 평가에서 떨어져서 저희가 그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남은 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딱 토론회를 2번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절대 반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현재 1억으로 됐는데 이게 그 도매칭 아니 시에서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시군보다 먼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신데 그 혹시 하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 논산시 농업회의소에서 그 제안을 했던 건지 아니면 뭐 시장님이 의견했던 건지 좀 어떻게 이제 하게 된 계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 2억 예산은 전부 다 10이고요. 그리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그때 이제 사회적인 배경도 있었지만 농업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회의소에서 시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도 여기에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결과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산시에서 2건 정도, 3건 정도가 도로 보고됐는데 우리가 딱 했더니 한 개에 리에서 뭐 한 100여 필지가 나왔다. 이거 뻔한데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필지가 넘는데 뭐 그 동네 다 뒤지면 뭐 기백 개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결과를 이제 어떻게 잘 정리를 할 거냐라는 부담을 분명히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인들이 다른 오해를 가질까봐 또 이제 그런 부담은 회의소에서 좀 가져야 돼 충분히 이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세웠던 사업비는 그냥 반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영향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담당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제 농정협치로 한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농지 이용 실태 조사만 빠지고 토론회하고 이거는 농업회의소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이제 농정과학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농정협치 사업하고 2천만 원 요거는 우리 시장님이 이거 꼭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으면 그냥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데 필요한 데 있으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김문규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용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농업회의소에서 받아서 뭐 그 인력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무국에 관련해서 그 인력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 요거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뭐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에서 용역을 주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사단법인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지역농업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뭐 국민농업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사업자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 용역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우리 농업회의소는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고 사실 인력 구성도 내 뻔히 알고 있고 그런데다가 1억짜리 용역을 준다? 이거는 이제 담당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정 편협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이거는 이제 도에서 내려주면 도를 핑계 삼아 이제 각 시군에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여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그걸 용역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여하튼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용역으로 받았으면 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뭐 처리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여의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사무장님 올해 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한테 상당히 압박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장님이 지금 사무장님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무장을 이렇게 하실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다. 이런 일은 참 보람이 있었고 좋았었고 그다음에 정말 이런 일은 우리 사무장으로서 너무 뭐라 그럴까 비참했다. 슬펐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점, 가장 슬펐던 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정리할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요거를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굉장히 좋고요. 가끔가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제 의견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때 뭐랄까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간다고 할까요? 네, 으쓱으쓱하는 나도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고 있고 건강하게 산 하나의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라는 뿌듯함을 가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오해에서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사업비 카드 가지고 있거든요. 저놈이 카드 가지고 어디 가서 지 맘대로 쓴다. 내지는 뭐 지 사업을 위해서 저런다. 제가 뭣도 모르고 지난 선거 때 그러니까 농민의 사무장 하다가 야 구체적으로 좀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의원 하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저놈 저거 하다가 뭐 의원 나가려고 하면 저 관심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딱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농정을 조금 더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고민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의원을 하는 것보다 저는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내지는 농업회의소가 더 자리를 잡는 게 의원 한 사람이 하는 역할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그거에 대한 뭐랄까 오해? 그러니까 곡해죠, 곡해. 하면서 사실 수많은 공격들 합니다. 뭐 해서 지 월급 받으려고 저질하는 거 아니냐고 농사 안 되니까 나는 농사 해갖고 먹고 사는데 진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이렇게 막 이상한 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사실 가장 가슴 아프죠. 근데 그건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건 시간이 평가해 줄 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화살이 바뀌었다 뽑힌 자국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회장님이 막걸리 한잔 사실 또 잃어버립니다. 막걸리 깰 정도 되면 또 나타나면 또 회장님 또 약한 거 찔러주시고요. 우리 회장님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당진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입니다. 아까 좀 남으면은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시의원들이 행정감사 실무로 들어가요. 이번 주부터 당진시에도. 그래서 저한테 토요일 날도 뭐 전화 오고 밤늦게 전화 오고 뭐 그러는데
일단 사업비라는 게 이분들은 이제 수치로 보고 있고 사용 얼마큼 했냐, 활용했냐 안 했냐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남으면은 사업비 변동 요청서를 냅니다. 내가지고 다른 데다가 업해가지고 더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우리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그 농지용 실태조사 이제 곧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계획인가요? 네. 계획이 되면은 아까 뭐 외주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어떤 뭐 구상이 있으신가, 로드맵이 있는가 그거만. 예, 지금 거기에 또 인건비성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얼마였죠 금액이? 그러니까 농지용 실태조사 총 예산은 1억인데요. 예. 처음에는 논산시 전체 필지를 뭣도 모르고 얘기했다가 예. 이거 아뜨 하고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 아까 말씀드렸던 5개에서 8개 정도 법정 리를 하면 한 리당 몇 개 필지가 나오고 그 중에 이제 그 우리 조사하는 그럼 전수조사 가지고 이거죠. 전수조사 가지고 표본조사 하시는 예,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 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 회원님들님 그 그렇죠. 이사님 농업에서 회원님이랑 협조를 받아서 주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아. 대의원님들이나 이사님들이나 아니면 회원님들이 참여하는 그 조사 그리고 그 마을에 뭐 이장님들이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이제 뭐 이장님들의 협조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사실 논농사 같은 경우는 몇몇 사람이 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지역 농사를 누가 짓고 있는지 알면 항상 눈여겨 보기 때문에 예, 누가 농사 짓고 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농사는 굉장히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가면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려지는 크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국의 인건비는 집행할 수 없지만 그렇게 조사에 참여하는 대의원님이나 이사님, 이장님들의 그 수고비는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인건비는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무국에서 보고서라든가 요거는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예, 인건비 내지는 전문가 활용비 이런 항목으로 예, 집행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 집행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예산은 최대한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